신경외과 전문의 김세윤이라고 하고요. 오늘부터 처음으로 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특히 척추 쪽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좀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뭐 지나치게 이제 강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단 주제를 이런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. 질병 치료, 이제 주치의를 신뢰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.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해요.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가 좀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하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. 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갑자기 발이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던 38세 젊으신 분이죠. 환자가 있었어요. 여러 가지 이제 진찰을 해보고 하니까 이런 척추 쪽 병인 게 맞고 검사를 좀 자세히 하게 되었습니다. MRI 검사를 했는데 4~5번 마디 이제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, 그 연골이라고도 하죠. 파열이 됐어요. 파열이 돼서 이게 발목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. 조카수라 해서 우리가 이제 발을 세우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다리 걷고 하는 것들이 다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줄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. 이런 이제 급성 마비가 갑자기 며칠 새에 온 거예요. 이제 걸을 때도 절룩절룩하고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차 치료로 이렇게 수술을 뭐 선호하거나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왜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이제 필요하다. 이거는 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.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. 거절을. 수술은 난 도저히 안 받겠다고. 나이가 이제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, 알겠습니다. 뭐 좀 결정되시는 대로 상의해서 빨리 연락 주세요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없어요. 이런 채로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.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. 왔는데 뭐 진짜 절룩절룩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아프지는 않대요. 그때같이 아프지는 않은데 발목이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로 온 거예요. 처져가지고 이게 이제 다리가 이제 오른쪽 발목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도 못 하는 거예요. 말하자면은 나이 젊으신데 아니 초기 진짜 이제 수술을 빨리 좀 받았으면 회복할 찬스를 좀 얻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환자분들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척추는 수술하면 안 된다. 그 말을 들어서 이제 수술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.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좀 치료를 좀 잘 받으셨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권하고 여기가 좋다더라, 뭐 저희가 좋다더라, 뭐 침도 맞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좀 뭐 카이로프랙틱도 하시고 뭐 좋다는 것들 치료를 하신 거예요. 이제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친 겁니다. 젊은 나이에 이제 마비가 와서 이제 평생 영구장애가 이제 오시게 된 거죠.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제 병이 오게 돼요. 병이 오게 되고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이제 의사들을 또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거치고 가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성 질환 때문에 이제 고혈압 또뭐 고지혈증, 뭐 당뇨 이런 걸로 이제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좀 의사 선생님이랑 또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관리하고 또 이제 그런 것 말고도 이런 관절 쪽이나 또 신체적인 이런 질환이 와서 우리가 또 이런 통증 치료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이제 계획하고 질병을 우리가 이제 고치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치의와 신뢰감을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. 주치의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고 또 치료 계획을 공유하고 이것이 정말 의학적으로 또 이게 끝까지 또 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상의하는 경우에는 경과가 제 경험에는 보면은 그런 환자분들은 좀 경과가 좋아요. 중간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.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한 것만큼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고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제 가고 환자랑 이제 좀 더 끈끈해지죠. 의사 입장에서는.
그래서 어떤 의사든지 뭐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악의를 가지고 환자를 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좀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의 또 치료 경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가장 좋았던 것들을 환자한테 우선은 권하기 마련이라서 그 의사를 만나실 때는 일단 뭐 다 믿으시라는 거는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좀 경험, 그 의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꼭 또 TV라든지 너무 매스컴에 알려진 의사들이 또 전부라는 건 아니면 물론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술 쪽은 전혀 문외 아닌 의사들이 있고요. 또 수술만 하시는 의사들도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할 줄 아는 거, 자기가 배웠던 거, 자기가 겪었던 경험의 범주 안에서 환자들을 보통 관리하고 치료하라는 게 이제 의사의 그런 특징입니다. 뭐 치료 가장 좋은 치료가 무엇이냐, 뭐 이것을 꼭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만은 없어요. 그래서 뭐 하지만은 이제 뭔가 이제 공통적으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. 뭐 이제 그 의사의 이제 치료 경험이나 경향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것이 이제 치료법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으로든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사와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뭐 실제로 이렇게 좀 솔직하게 물어봐도 좋아요. 그래서 진짜 뭐 괜찮은 선생님이라면은 그런 거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선생님은 없다고 봅니다.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의 위험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지요. 해서 이제 병의 치료는 이제 뭐 의사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. 뭐 의사만 있다면은 뭐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? 아프신 분들,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인 제가 존재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는 것이고, 그런데 이제 그 치료라는 것은 환자와 의사 또 보호자 이 셋이 함께 잘 만들어가는 일종의 하모니라고 봐요.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지고 할 때 이제 좋은 결과, 또 좋은 의사를 한 명 알게 되고 또 좋은 환자를 만나게 돼서 의사도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되고 환자는 또 치료가 돼서 또 좋은 의사를 알게 돼서 이제 평생 동지로 이제 끈끈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뭐 꼭 척추뿐만 아니더라도 좋은 주치의를 만나고 주치의와 좀 신뢰관계를 좀 쌓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